만약에 사는 사람이 저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그래요 하고 끊어줬다가 소득세 정산을 할 때 갑자기 세금이 500만 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팀장의 창업노트의 김팀장입니다. 저번 편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은 권리금 계약 시 주의사항 심화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들은 진짜로 실무를 많이 해봤을 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방출해도 되나? 약간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승계를 하실 때 주의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권리금 부가세 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리금에도 부가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제 2015년부터 권리금이라는 정의가 내려지면서 나라에서 권리금에도 부가세를 붙이고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거래를 하신다. FM으로 하시려면은 사시는 분은 만약에 권리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권리금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더 주시고 파시는 분은 권리금 5,5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시고 사시는 분은 환급을 받으시면 되니까 이제 똔똔이 되죠.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파시는 분이 바로 5,500만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세요. 그러면은 기타소득세는 현재 8.8%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대충 4,500만 원가량의 세금이 파시는 분에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거를 모르고 계시다가 만약에 사는 사람이 저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모르시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은 뭐 그래요 하고 끊어줬다가 소득세 정산을 할 때 갑자기 세금이 500만 원, 권리금이 작으니까 500만 원이지 권리금이 만약에 1억, 2억 한다 그러면은 세금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권리금을 협의하실 때 이 세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계약 당시에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의 폐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하고 신규로 발급해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존의 사람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들어가시는 분도 본인의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를 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폐업하고 신규로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보다 보면은 뭐 직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동네 부동산에서 하실 때 자꾸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거를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건 사실 이전 사람의 채무나 이런 세금 문제 같은 걸 다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계약이고 특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기존 분이 만약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어요. 아니 2년 내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들어가시는 분이 그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포괄 양도양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작정 진행하지 마시고 세무사랑 상담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다 알아보신 후에 쌍방이 충분히 합의가 되셨으면 그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사업자 폐업 후 신규 발급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 팁 같은 건데요. 가게를 인수하실 때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기존에 뭐 매니저나 뭐 알바생 같은 애들이 일을 잘하니까 다 인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죠. 근데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11개월을 사용하셨고 들어가시는 분이 1개월을 사용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그 알바생은 신규 임차인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인수자에게 퇴직금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실 때 이 퇴직금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가 퇴직금을 달라고 했을 때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할 건지 아니면 보통 추천드리는 방식은 기존 분이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분은 새롭게 고용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이러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심화된 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